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오전 11시 55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세력 균형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눌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한미일 동맹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등장함으로써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당선 확정된 지 5시간 만에 이렇게 빨리 전화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선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과거에 무슨 약소국도 아닙니다. 강대국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모든 면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다는 점에서 10대 강국에 들어갈 나라가 그동안에 사실상 중국, 북한 편을 들었다. 여기에 가슴 아리를 하던 워싱턴이 즉각적인 반응을 한 거죠. 축하 전화를 하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뜻 아닙니까? 더구나 그 선거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이상으로 아마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하루가 지나서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축하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15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입니다. 그 이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선을 축하하는 뜻을 전하고 세계 평화 안전 번영에 건전한 한일 관계와 한미일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이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고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이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또 북한 대응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문재인과 일본 수상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대화입니다. 더구나 북한 대응에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이 말은 윤석열 당선인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벌써 한일 관계가 안보 측면에서 회복된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외교관리상 관례상 언급을 삼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아주 기대감에 지금 넘쳐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윤 당선자의 발언을 언론이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권 교체, 대일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올렸습니다. 냉랭해진 한일 관계를 추스르고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라고 했고, 중도를 지향하는 마이니치 신문도 사설을 통해서 윤 당선인이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여 한미일 협력 강화를 말하고 있는데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 재건이 필수적이다. 정권 교체로 양국 관계가 잘 개선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경제 전문지입니다. 한국 정권 교체 외교 재건 기점으로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냉랭해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아시아 지역을 안정으로 이끄는 지도력을 기대한다. 이 신문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는 이번 정권 교체로 한국이 미국 중심 외교 전략으로 회귀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윤석열 후보 시절에 했습니다. 보통 한미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을 끼워 넣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어떤 뜻이냐 하면 삼각동맹이란 뜻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호관계입니다. 양쪽이 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습니다. 중간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동맹이 되는 거죠. 일본이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25 때 일본은 북한의 남침, 중공군의 개입과 싸우는 든든한 후방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이 한국전이 발발하자 빨리 참전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일본의 군수공업이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는 유엔군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일본에 있는 공군기지, 해군기지는 7개의 그 기지에 미군이 5만 7천 명이나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2배나 됩니다. 이들은 왜 거기에 있느냐?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위험하게 될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은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김정은에게 유리한 외교를 편 사람들이니까 자연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이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그런 판결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내어놓으면은 저 나라의 도대체 대법원은 뭐 하는 존재고 외교부는 뭐 하느냐 이렇게 경멸을 받을 만한 그런 재판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부분에서 그래도 양심적인 소수 의견도 있긴 있었지만은 이게 불씨가 되어가지고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종족주의 행동이 바로 외교를 파탄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 누가 더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문재인 정권은 한일 관계를 그렇게 악화시켜 놓고 요걸 가지고 한일 안보 협력까지 훼손시키려고 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맺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꼭 필요하고 특히 한국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까지도 파기하려고 2019년에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미국이 적극 개입하는 바람에 겨우 되물린 적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존재 목적은 한미일 동맹 해체였습니다. 더구나 시진핑한테 가가지고는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까지 하고 온 자가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한미일 이간질에 분노한 윤석열 당선자가 대한민국의 조종실에서 조종관을 잡게 되었으니까 미국도 일본도 이제 안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 하여 한일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한일 관계 회복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문제는 이제 잊어야 합니다.
때늦은 친일파, 죽창가 이런 이야기 나오고 토착 외구 이런 이야기 나올 때입니까 지금. 한일 관계의 핵심 목표는 공동의적인 북한 핵에 같이 대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민주국가로서 같은 경제대국으로서 서로 경제 활성화하고 교류 활성화하고 또 문화와 사람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겁니다. 한일 관계의 이런 교류를 촉진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잇는다는 이 문재인 정권이 그런 교류를 막는 데 앞장섰으니까 김대중을 팔 자격도 없는 집단이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미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쿼드에도 다시 우리가 가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동북아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지금 세 나라 아닙니까? 푸틴, 시진핑, 김정은. 거기에 대응해야 될 세력이 한미일 동맹 중심으로 거기에 호주, 인도까지 더하면은 이건 완벽한 평화 유지 세력이 되는 거죠. 그 한복판에 한일 관계의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가지고 딱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 미국과 일본의 국가 지도부가 안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할 때 또 야당이 이제는 야당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야당이 들고 일어나고 또 저 좌익 단체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천하대세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입니다. 한일 관계만 정상화되면은 한미 관계도 같이 정상화되고 대북 안보 전략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